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먹은 밥 한 숟가락, 치킨 한 조각,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모금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대모험을 펼치는지 따라와 보세요. 제목부터 영화 같죠? 칼로리의 여행 접시 음식에서 세포까지. 보세요. 사과 하나가 입으로 쏙 들어가더니 몸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요. 그러다 갑자기 초록색 에너지 별이 팡팡 터지거나 아니면 빨간 자물쇠 상자에 철컥 갇혀버려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음식 취하면 소화대사 과정이 일어나고 에너지로 저장 초록색 상자로 가든지 혹은 지방으로 장기 저장 빨간색 자물쇠 상자로 가는 것입니다. 먹은 게 불타서 에너지로 변할지 아니면 뱃살 옆 구리살로 평생 보관될지 결정되는 순간이죠. 우리 몸은 음식을 딱 3단계로 처리해요. 첫째, 소화 다이제이션 과정으로 음식 해체 작업소에서 작업을 하고 입과 위를 거쳐서 소장에서 쪼개고 영양소 빼내기. 둘째, 에너지 변환 머테벌리점 발전소 ATP라는 에너지 화폐 만들어서 몸 여기저기 보내기. 셋째, 지방 축적 스토러지 비상식량 창고로 잉여 에너지를 체지방으로 쌓아두기. 이 가이드는 음식이 에너지가 되거나 살이 되는 결정적 순간을 추적하는 거예요. 진짜 재밌게 그려놓았죠? 소화는 파란색, 대사는 초록색 번개, 저장은 빨간 지방 더미로 만들었네요. 자, 그럼 공장 가동 시작해 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과가 입으로 들어갑니다. 씹으면서 타액 속 아밀라아제가 탄수화물을 분해 시작하면서 깨뜨려요. 위에 내려가면 위산이랑 펩신이 단백질을 넣어도 풀어져라 하고 공격합니다. 24시간 동안 쭉쭉 섞여서 고형물이 완전 액체죽 상태가 돼야 소장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 급하게 먹으면 위가 야, 제대로 안 섞였어 하면서 소화불량 사태 발생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는 말이 과학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젠 소장, 여기가 메인 무대입니다. 진짜 정제소예요. 췌장에서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프로테아제가 대량 투하되고 간에서 만든 담즙이 지방을 작게 쪼개고 흡수 쉽게 해줘요. 영양소 90% 이상이 여기서 혈액이랑 림프로 빨려 들어갑니다. 소장이 없었으면 우리는 영양소 대부분 그냥 화장실로 직행했을 거예요. 소장에서 효소 팀워크 장난 아니에요. 추출 완료로 들어갑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 전환되어 빠른 에너지 전투기로 주 에너지원입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로 전환되어서 몸 신체를 보수하고 재건하는 건축 자재입니다. 지방은 지방산, 과, 글리세롤로 변환되어 지하 벙커에 쌓아둔 고밀도 장기 연료입니다. 빵은 포도당으로, 고기는 아미노산으로, 버터는 지방산으로 변신하는 그림 너무 직관적이지 않아요? 이제 이 세 녀석이 혈액 속으로 출동합니다. 여기서 진짜 드라마 시작합니다. 운명의 갈림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혈액 속 영양소들이 지금 당장 쓸까? 아니면 나중에 쓰려고 쌓아둘까? 고민해요. 패스 어는 즉시 에너지 생산 루트로 지금 당장 움직이고 생각하고 살아남기로 합니다. 패스 B는 저장 모드로 미래를 위해 지방 창고에 보관합니다. 호르몬이랑 지금 에너지 필요량이 방향을 결정해요. 운동 많이 하면 A 패스 길로 진입하고 쭉 치킨 맥주 먹고 소파에 눕는 날은 패스 B로 바로 직행합니다. 자, 이젠 에너지 생산의 클라이맥스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드디어 미토콘드리아가 나왔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진짜 발전소랍니다. 포도당 하나가 해당 과정 거쳐 피루부산되고 시트르산회로 전자 전달계 돌면서 짜잔! ATP 36에서 38개 뽑아냅니다. 산소 없으면 반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헐떡이는 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불꽃놀이 하는 그림 보세요. 진짜 멋있죠? 연료별 성격도 완전 다르죠. 탄수화물은 스포츠카입니다. 혈당 쑥 올라가서 인슐린 불러서 바로 질주해버립니다. 지방은 힘센 대형 트럭입니다. 1g당 9kcal로 느리지만 엄청 오래 가요. 단백질은 건설 크레인입니다. 에너지보다 일단 근육부터 고치고 볼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수리 보수 전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 진짜 센스 만점이에요.
그래서 균형 식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호르몬으로 가볼까요? 호르몬은 교통경찰이에요. 인슐린 저장 모드 불이 켜지면 지방 창고 문 쾅 열고 다 집어넣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글루카곤 분해 모드 ON이 되면 지방 문 열고 태워버려라고 명령합니다. 인슐린 수치 높으면 지방 태우기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밥 많이 먹고 바로 눕는 날 살찌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슐린 저울 그림 보세요. 완전 교통 통제관 포즈입니다. 그림 짱이네요. 가운데 있는 레버라 왼쪽 인슐린 온으로 갈지 오른쪽 지방 연소로 갈지 폼 잡고 있네요. 자, 그럼 잉여 에너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은 칼로리가 쓴 칼로리보다 크면 바로 잉여 발생합니다. 단순 산수 셈법입니다. 글리코겐 탱크 가득 차면 넘쳐 흐르는 순간부터 지방으로 직행. 탱크 넘치는 그림 보니까 진짜 물 넘치는 느낌이죠? 그림상 작은 탱크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지방 탱크는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 탱크입니다. 반면 글루코겐 탱크는 크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차면 다음 탱크인 지방 탱크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고 지방 탱크는 무한히 창고에 계속 쌓아둡니다. 이것이 살점으로 쌓여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먹자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간이 진짜 지방 공장이에요. 잉여 탄수화물 및 단백질을 디노보리포제네시스로 새로 지방산 만들어서 트리글리세라이드 택배로 지방세포에 보냅니다. 간이 또 왔어? 오늘도 야근이네 하는 기분일 것입니다. 설탕, 흰쌀밥 많이 먹으면 간이 제일 고생해요. 지방세포는 풍선이에요. 작은 풍선, 중간, 커다란 풍선으로 부풀면서 체지방 증가로 푹푹합니다. 살찌면 바지가 타이트해지고 뱃살이 툭 튀어나오는 그 느낌 잘 아시죠? 바로 지방세포가 부풀어 오른 거예요. 이 풍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운동으로 풍선 꺼뜨려야 되지 않을까요? 왜 지방이 이렇게 잘 쌓일까요? 과식으로 정제 탄수화물 포화지방 폭탄 투하하고 운동 부족 에너지 소비 거의 제로로 하고 인슐린 저항성 세포가 인슐린 말 안 들어서 고인슐린 혈증 도달되었고 스트레스 코르티솔 폭발됩니다. 이것은 특히 복부의 지방 쌓기 전문이랍니다. 이 네 가지 콤보가 터지면 복부에 살이 찌는 속도가 300km 달리는 KTX 수준입니다. 달리는 KTX 속도는 개인차도 엄청 커답니다. 나이 들수록 기초대사 뚝 떨어지고 여성은 에스트로겐 때문에 엉덩이 허벅지 쪽에, 남성은 복부에 잘 쌓이고 갑상선 문제나 유전도 엄청 영향 줘요. 유전 탓이야 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관리하면 충분히 바뀝니다. 자, 이제 그간 쭉 얘기한 것을 마지막으로 전체 흐름 한 번에 정리를 해볼게요. 먹고 소화 흡수되고 인슐린 스위치 켜집니다. 갈림길에서 교통경찰이 포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로 보낼까? 아래로 보낼까? 에너지로 불태워지거나 지방 창고에 보관되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딱 하나. 섭취 칼로리 대 소비 칼로리 균형인가 아닌가? 이것이 교통경찰인 것입니다. 버거가 위와 소장을 지나서 두 갈래 길 가는 그림 완벽하죠?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저녁은 조금 덜 먹고 산책 한 바퀴 어때요? 칼로리 여행에서 빨간 자물쇠 상자 대신 초록 에너지별을 더 많이 터뜨려 봅시다. 자, 이제 내가 사과 하나, 햄버거 하나를 먹으면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해되었나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옵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런 당신은 항상 멋쟁이입니다. 매일 3분 꾸준히 내 천하를 얻는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